거기 저 박스 속에 쓰여있는 그게 판례가 지금 요 내용이에요. 워낙에 시험에서 출제를 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토지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부동산 매수인 갖는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저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얘가 10년 이내에 등기 넘겨주세요 권리행사하면 시효로 소멸이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얘가 인정이 된다는 거. 얘다 그 말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사안이 이런 거예요. 이 목적물인 토지를 얘가 인도받아서 매수인이 직접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토지를 인도받아서 직접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하도 물어보는데 이 경우는 이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그럼 왜 안 되느냐? 아까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권리자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권리는 소멸 안 된다고 가르쳐줬죠. 그걸 이해하고 나서 묻는 거야. 이 경우에 얘가 토지를 인도받아서 직접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토지를 인도받아 얘가 사용을 하니까 그 말은 자기가 토지에 대한 마치 권리자인 것처럼 뭐하고 있다? 권리 행사하고 있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소멸시효제도 취지로 미뤄볼 때 더 이상 이자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돼서는 안 된다는 거. 따라 그 박스 봐보세요. 박스. 첫 번째 박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시효 위에 박스에 인도받아 사용 수익 그거 써있잖아. 그게 이 내용이라고 말이야. 뭐하고 있다? 권리 행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밑에 소멸 X.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면 시효가 이제 뭐 했으니까 중단됐다 그 말이야. 권리 행사했으니까. 시효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이 권리가 소멸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X 써놓은 거 이렇게. 알아듣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판례가 99년도에 변경이 하나 됐는데 따라서 요즘은 이제 요거를 이제 더 많이 모르는데 판례가 99년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떤 거냐. 여기 칠판에 사례를 이대로 놔두고 사례라도 무지하게 물어봐요. 전혀 압도적으로 출제해요. 압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지금 얘가 지금 미등기 상태에서 자기가 인도받아서 사용하다가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 이제 못 받았으니까 미등기 상태에서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점유를 얘한테 이전해 줬다 그 말. 그럼 얘가 더 이상 이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은 못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이자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점유는 이전해 줬고 자기가 사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데 99년도에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옛날 판례는 얘가 직접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만 권리행사로 봤다고 말이야. 근데 미등기 상태가 처분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느낌이 오지 않냐고 말이야. 자기가 직접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보다 처분한 것이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지 않겠냐 말이야. 처분했다 그 말은 내 거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됐단 말이야. 얘가 직접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거나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해서 점유를 얘한테 이전해 준 경우나 이 처분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니까 이자 등기 청구권은 이 경우도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더 이상 시효가 중단이 됐다 그 이야기야.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최근에 시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지만 똑같은 의미다 그 이야기야. 요 판례가 더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 판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말로 좀 자세하게 그 판례 내용을 책에다 서술을 해놔야 된다 그 말. 그 찍찍 그 손은 왜 우찌대냐고 말이야.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물권적으로 동그라미 1번 아까 가르쳐줬고 실체관계 등기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내가 소유자인데 다른 놈이 서류 위조해서 원인무효 등기했다 이런 경우 말소 등기 청구한다 물권적 조건.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인데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 회복이나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 동그라미 2번에 요게 요즘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돼.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요거는 민법 총칙부터 민사특별법 실명법 끝날 때까지 곳곳에서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 회복을 한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한가? 요걸 물어봐.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민법이에요. 그다음 이거는 2페이지 이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돼. 책에. 가장 많이 요즘에 물어보기 때문에. 다 책에 또 빠졌기 때문에. 다 또 설명해 줄 수는 없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5월쯤이나 가르쳐 주라고 원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지금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 회복을 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가? 요게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또 사례 문제로도 자주 나온다고 말이야. 사례 문제 이게 책에다 한 2페이지 이상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야 되게. 중요한 건 답변이고 쓸데없는 걸 꽤 많이 써놨나 모르겠어. 지금 갑이 원래 토지 소유자인데 얘가 갑의 토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소를 이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 그런 다음에 팔았어요. 우리 병에게 병이 정에게 이런 사례를 많이 물어본다 이렇게. 병이 정에게 현재 얘한테 등기 넘어갔다고. 그러면 등기 이전받기 해도 얘는 소유권 취득 뭐 한다는 건 안 그랬어도 알아듣죠? 소유권 취득 뭐 하잖아. 얘 못하네. 부동산은 공시원칙 인정이 안 되잖아. 무거래점에 등기 맺고 이전 받아야 소유권 취득 뭐 하잖아. 이렇게. 따라서 이제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죠. 원인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원인무효 등기돼서는 말소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진정한 이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말소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재 등기 명의는 정이기 때문에 얘를 상대로 이제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본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등기 내 앞으로 돌려놓는 게 목적이죠. 근데 얘 등기 말소를 시켜보세요. 원래는 말소등기 청구해야 되니까. 말소 시키면 등기가 어디로 돌아와요? 등기가 지금 이렇게 넘어갔잖아. 이렇게. 그럼 요거 말소 시키면 어디로 와요? 또 요리 온다고 또 하면은 아직 공부 전혀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소 시키면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럼 요걸 또 말소 시켜야 돼. 그럼 이렇게 오잖아. 또 말소 시켜야 돼. 그래야 비로소 돌아오는 거야. 따라서 말소등기 청구를 하려면은 을, 병, 정, 전원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해야 된다고. 소송할 때 이 세 놈을 다 법정에 불러야 돼. 소송경제상 비경제적이라고 말이야.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야. 등기를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 되잖아.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얘로부터 얘한테 등기 이전받아 보면 되잖아. 안 그래요? 등기를 그냥 이렇게 이전받아 보면 목표 달성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이전등기 청구하면 아주 간단한데 얘만을 상대로 해서 등기 넘겨줘 이렇게 이전받아 보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말소등기 청구하면 을병 전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이게 복잡한데 이전등기 청구는 얘만을 상대로 하면 돼. 등기 넘겨주라 이렇게. 근데 이전등기 청구가 편하다 그래서 지 맘대로 이전등기 청구 못하는 거라고. 이전등기 청구하려면 등기 원인이 있어야 돼. 등기 원인이. 등기하려면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매매했다든가 하다못해 징여를 받았다든가. 그 등기 원인이 없잖아. 근데 이게 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전등기 청구면 안 되잖아. 그래서 90년대 이전에는 이 이전등기 청구를 우리 법원에서 허용을 안 했다. 이유는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래서. 근데 우리 법원에서도 이런 거 심판하려면 이 세 놈 전원을 법정에 세놓고 나면 소송경제 비경제적인 짜증이 나버려. 법관들도. 뭐가 편해요? 예로부터 이전받는 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이제 판례가 변경이 돼서 지금은 이제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이전등기 청구도 허용을 하자. 등기 이전받을 간단하니까. 그 대신 원인을 하나 붙이자고. 그 원인이 뭐예요? 꼭 써졌잖아. 무엇을 위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 이렇게 명칭을 붙이자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요 정만을 상대로 해서 이전등기 청구하는 것도 허용을 해주니까 이게 이제 소송 경제상 훨씬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허용을 해주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곳곳에서 이걸 시험에서 물어봐. 말소등기 청구한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 경우는 진정한 등기명 협의를 위한 이전등기 청구도 가능한가? 이걸 지문에다 계속 물어본다. 곳곳에서. 그런데 이거를 외울 수가 없어. 나도 원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해결을 하라고 말이야. 이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 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를 하려면 다음 전제 요건을 갖춰야 돼. 이 요건만 갖고 놀 줄 알면 돼. 전제 요건이 뭐냐?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거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거나 요게 186조를 말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거나 등기가 안 됐으면 이제 몇 조?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187조. 요런 자가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말소 등기 청구도 하시나. 이것만 확인하라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는 A인가? 186조에서 아니면은 187조에서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가? 요런 자에 한해서만 뭐가 가능하다? 말소 등기 청구 대신에 요거 진정한 등기 명의번호 이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요것만 갖고 놀면 돼. 그럼 문제 다 풀어. 그럼 연습을 시간이 없더라도 연습을 한 번만 해보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중매매를 민법 두 번째 주에 공부를 했다. 이중매매는 다 하실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 말이야. 이중매매에서 이걸 가르쳐줬다고. 곳곳에서 이게 사례가 나와. 외울 수가 없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제1매수인. 등기전 안 이뤘다. 그걸 기하로 해서 병하고 이중매매를 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이유지만 얘가 이자의 비명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중매매는 판세성 무효다 그 말. 따라서 얘가 등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1매수인을 보여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이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주려면 얘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돼. 그죠? 그러면 이 등기를 이제 원래는 이렇게 말소가 되고 이렇게 돌아오면 얘가 이전 등기 청구하고 이때 이제 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서 갖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얘가 뭐 하면 된다? 대이행사하면 된다. 83년 4월 20일 8자 이런 거 가르쳤다고. 그러면 대이행사니까 말소 등기 청구 대이행사니까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온다고. 그렇죠? 뭐가 편해요? 직접 이전 등기 청구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말소 등기 청구하면 이걸 물어봐. 여기가 간단하잖아. 등기가 이렇게 돌아오면 귀찮잖아. 뭐가 편해요? 직접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이게 가능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 가능할까요? 제1매수인 제2매수 상대로 해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하려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허용이 되면 너무나 간단해. 바로 등기 전 받으면 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야. 왜 안 되는 거예요? 요 요건 갖췄는 거 확인해 보란 말이야. 예,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벗어 등기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 취득한 자인가요? 소유자 아니잖아. 그럼 요건 못 갖췄잖아. 이런 애들은 진정한 등기 해보는 이등기 청구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런 걸 깨우치라고 말이야. 알았나요? 외울 필요도 없어. 186조, 187조는 알잖아. 요 조문은 알잖아요, 여러분이. 두 개 딱 떠올리면 돼. 186조에서 이미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 배상 등기가 돼 있는 거 확인하고, 이거 등기 안 돼 있잖아, 제1매수는. 안 돼 있으면 187조로 넘어가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가? 얘는 소유권 취득한 사실 없잖아. 그러면 진정한 등기명 해보는 이등기 청구 못한다 그 이야기야. 이런 거를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그럼 5점은 묶고 들어가. 이게 총칙부터 물권법, 기하법, 민사특별법 곳곳에 튀어나와. 외울 수가 없어. 뭘 깨우쳐야 된다. 요거를. 이 요건을. 요런 자만 요게 가능하다 그 이야기야. 요걸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 뒤에 중복등기는 이게 어디 소속이에요? 형식적 유효권의 소속이죠. 부동산 등기법에 정하는 적법절차 등기가 경료될 것 그래야 유효등기가 물권 변동이 난다. 186조에서 형식적 유효권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 요건의 등기의 불법 말소 문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중복등기, 이중보존등기 문제라고 가르쳐줬어. 지금 얘는 아무 때나 막 써놨지만 1, 2, 3, 4, 5, 6, 7 해가지고 여기 중복등기, 이중보존등기도 잊을만 하면 이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등기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등기법상 일부동산 여기 그래서 형식적 유효권에 들어가는 거야. 등기법에 보면 일부동산 일등기기록 원칙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만 행위자 두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주로 이제 보존등기인데
보존등기가 행해진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1부동산 1등기기를 원칙에 의해서 어느 하나의 등기는 무효로 돌려야 된다 그 말. 그럼 어떤 게 유효고 어떤 게 무효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에 관해서 이중 보존등기, 중복등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등기법에서 배우겠지만 등기법에도 이에 관한 처리 규정이 좀 있다고. 옛날에 중개사 공부한 사람 잘 알겠지만 뭐가 규정이 있나요? 등기법에 토지의 경우는 중복등기라는 것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등기관이 하나의 등기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 등기를. 그럼 하나의 등기만 남잖아.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토지 등기가 중복등기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 등기관이 하나의 등기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할게. 그럼 하나 등기 없어지잖아. 하나만 남는데, 그러면 이 등기법 규정에다 처리하면 되지. 왜 우리가 시험에서 이중 보존등기 어떤 것이 유효고 어떤 게 무효냐 판례 공부를 하느냐. 여기 하나의 등기를 등기관이 폐쇄를 하더라도 이게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기법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우리 민법이 실체법이잖아. 등기 하나를 폐쇄시켰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적인 거 아니다 그 이야기야.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 민법인 실체법에서는 어떤 등기가 유효냐 따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의 경우는 이중 보존등기, 중복등기라는 것이 판명됐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건물에 관해서는 일체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또 따져봐야 되고, 따라서 등기법에서는 토지의 경우는 중복등기에서 발견이 되면 등기관이 어느 하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등기가 유효인가 따질 필요가 있고, 건물의 경우는 중복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이 판례가 여전히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등기법 시험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는 뭐 설명도가 판례 2개 덜렁 써놨으니까 그 2개만 우리 다 덜렁 공부하고 넘어가자. 먼저 이게 지금 순서를 밟은 이제 표제부 등기부 따져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생략하고 각구로 들어가서 각구 4학년의 등기부 들어가서 등기 명인이 동일인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서 그 앞에 이제 표제부인 따지고 뭐 해야 되는데 책에 다 빠졌으니까 가르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 각구를 봐서 등기 명인이 동일인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확인해 보자 그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고.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각구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 각구는 이제 소유권을 하나 등기한 부분이에요. 각구가 등기 명인이 2개 등기가 다 권리자가 A로 이렇게 등기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등기 명인이 동일인 이렇게. 이때는 먼저 행해진 보존 등기가 유효, 후 등기를 무효로 보자.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인데 그 판례 위에 거가 이거야. 근데 요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저렇게. 그러면 어떤 게 유효든 무효든 권리자랑 똑같잖아. 요게 유효든 요게 이렇게 등기면 동일인인 경우, 동일인 경우는 선등기를 유효로 보고 후등기를 무효로 보지.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인데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왜냐? 요게 유효든 요게 유효든 권리자랑 똑같잖아. 근데 이제 이걸 왜 따지느냐 그러면 우리 시험이 이런 걸 물어본다고. 요것 때문에 따지는 거야. 지금 선등기가 유효고 후 보존등기가 무효다 판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따지느냐 보세요. 후 보존등기 터잡아서 C 앞으로 얘가 이제 토지를 팔았어요. G 앞으로 보존 게 돼 있으니까 C 앞으로 이전된 게 돼 있다. 요 등기 어찌 되나요? 요거는 무효가 돼야 되겠죠? 왜? 이 이전 등기 바탕에 있는 보존 등기가 무효니까. 그래서 이걸 따지는 거야. 요것만 놓고 보면 의미가 없잖아. 어떤 게 유효든 다 소유자가 똑같으니까. 근데 따지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따진다고 말이야. 이후 보존 등기가 무효인데 여기에 터잡아서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요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었잖아. 소유권 취득 못하고. 그래서 요걸 따지는 거예요. 시험도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런 건 알고 좀 공부하시라고. 문제는 이제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를 이제 주로 시험에서 아무래도 낼 것이고,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니면 어떤 게 유효냐 무효냐 따져 권리자가 달라져 버리니까. 근데 이권에서는 우리 판례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 거기서 뒤쪽 판례요.
이중으로 이제 보존등기가 경로된 경우 선등기, 먼저 이제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를 유효로 보고 후등기는 거꾸로 무효로 보자 그 말. 특히 이 후등기는 매수인에 의해서 경로된 등기를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매수인에 의해서 경로된 등기를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후등기는 무효로 보자 그 말.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선등기를 유효로 보고 후등기는 무효로 보고 매수인에 의해서 경로된 등기를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후등기는 무효로 보자 그 말이요. 그러면 아무리 뭐 그래도 책은 뭐 글이 써 있어도 문제는 풀어 잠깐 칠번 보세요. 이런 경우 누가 소유자가 되는가 이거는 따질 줄 알아두니까.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갑 앞으로, 지금 갑은 사람 이름 갑이야. 각 굴고 말고. 예의로 합시다 그러면. 예의 앞으로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가 딱 됐어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예의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할 당시에는 예의가 진실한 권리자였어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그런 다음에 예의가 등기 기록을 새로 개설해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거를 예의가 B에게 팔았어요. 매각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원래 등기는 어찌해야 될까요? A가 지금 보존 등기 해놨으니까 등기권이 매매, 이 보존 등기 터져서 A 앞으로 이전 등기 하면 되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이렇게 보통 하잖아. 그런데 이 B란 놈이 이제 무슨 짓을 해버렸느냐, 매매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될 거를 자기도 등기 기록을 새로이 또 개설을 해서 지 앞으로 다시 이 동일 부동산에서 뭐 해버렸다,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이런 이야기야. 이 말 하셨나요?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가 되어본 거야. 이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얘가 다시 등기 기록을 새로 개설해서 이 보존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가 또 보존 등기했어. 등기 기록 새로 개설해서. 그럼 보존 등기 이중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니다 그 말. 그럼 방금 가르쳤던 판례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선등기로 본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기다 뭐라고 전제해놨어요? 보존등기가 진실한 권리 있다고 했죠. 이 말이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 이야기야. 권리자명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되고 유효. 그러면 후등기는 이렇게 매수인에서, 얘는 매수했잖아. 매수인에서 경로된 등기를 하더라도 후등기는 뭐로 본다? 무효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을 때가 문제란 말이야. 얘는 이제 내가 지금 매수를 한 거예요. 보존 등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B가 C에게 이 토지를, 이 부동산을 다시 매각을 해서 C 앞으로 이전 등기를 딱 해줬어요. 명확하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끝나면 좋은데 요 A란 놈이 나는 팔았는데 등기를 안 해가. 자기가 등기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A가 이게 웬 떡이냐, 정에게 이 토지를 또 매각을 했어. 요게 흔히 말하는 무슨 매매에 해당이다. 매매해놓고 다시 팔았으니까 이중매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거 이렇게. 명확하겠나요? 이제 시험에서 이걸 물어봐. C하고 D 중에서 이 부동산 소유자 골라라. 고르세요. 방금 다 가르쳐줬어. 이전 등기는 얘 것이 더 빨리 행해졌죠? 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가 빨리 행해졌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소유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이전 등기의 우열관계는 이전 등기의 선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아까 가르쳐준 그 바탕이 된 보존 등기 선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등기 우열관계 따지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는 요게 먼저 행해졌잖아. 그럼 요게 유효잖아. 그럼 여기에 터져 행해진 요 이전 등기가 요 이전 등기보다 나중에 했지만 요게 유효요. 얘가 소유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얘는 소유권치도 뭐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전 등기 우열관계도 이전 등기 선으로 따진 게 아니라 그 바탕이 된 보존 등기 선우를 기준으로 이전 등기 우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요 보존 등기가 먼저 행해졌잖아. 그럼 이게 유효잖아. 원인 무효가 아니라. 그럼 여기에 터져 행해진 이전 등기가 유효니까 얘가 소유자가 된다 이 이야기야.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고. 그럼 이제 하나만 물어본단 말이야. 얘가 지금 소유자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는 나는 분명히 매수를 했는데 소유권은 얘가 취득해 불잖아. 그럼 얘는 얘한테 뭐 해야 될까요? 여기에 매매,
여기 이중 매매했잖아. 여기 이중 매매했잖아. 팔아놓고 또 매매했으니까. 그럼 이중 매매했어서 얘는 제1 매수인이잖아. 얘한테 무슨 책임 물으면 되죠? 차무 불량 책임 물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중 매매 원리가 또 그대로 적용되는 거 이렇게. 자, 모르면 여러분한테 뭘 많이 가르쳐 주는 게 힘들어. 자, 이제 있고, 자, 여기까지만 그냥 이렇게. 이중 매매 뭐고 다 따지 말고. 자, 요건 알아듣겠죠? 요게 유효예요. 그러면 이 보존느끼 유효니까 여기 타협형이지 요게 유효니까 얘가 소유자가 돼요. 요런 이야기야. 그다음 동산 물권 변동은 저번에 가르친 것처럼 2009년 이후로는 시험 문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굳이 읽어볼 필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있으면 뒷페이지 넘겨 114페이지 보면 인도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설명이 되어 있죠. 시험에 나와서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민법 공부한 사람들이 동산 물권 변동의 형식이 인도인데 인도 종류 정도는 좀 알고 공부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어디가 만쪽팔리게. 그러니까 여력이 있으면 그 예도식 한번 읽어보고, 우측의 선의취득 요게 주로 옛날에는 시험에 나왔는데 한 가지만 이해하라고 그랬죠.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취득 인정이 안 돼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그것만 알면 돼. 그 문제 푸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 선의취득은 안 읽어봐도 된다는 거. 선의취득은 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는 결과 무권리자로부터 양순이 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하는 걸 선의취득 거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취득 인정이 안 되니까 사례 문제 풀 때만 그것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사례 문제 풀 때 나와서 다 틀고 나오더라고.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인정이 안 된다? 선의취득 인정이 안 된다. 그것만 알면 돼. 읽어볼 필요 없어. 10년째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잔뜩 써놨나 몰라. 뒤로 쭉 넘겨서 180페이지 펴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물권법 총론인데 마지막에 이제 물권의 소멸사유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여기까지가 물권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물권법 총론이라 그러는데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권의 소멸사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걸 배우고자 하는데 거기 열거한 몇 가지 사유 중에서 90% 이상 압도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혼동인데, 혼동 요게 이제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물권의 소멸사유 중에서 이유는 요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물권의 소멸사유로. 따라 출제원들은 아무래도 시험 문제 낼 때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물권의 소멸사유를 시험에 내지 않겠냐 그 말이야. 이제 혼동이 90% 출제가 되니까 특히 요거는 사례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례로 다음 중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걸 고려해놓고 1, 2, 3, 4 지문이 다 사례로 나와요. 따라서 요거를 1분 이내에 풀려면 평소에 훈련이 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안 한 사람들은 이거 하나 푸는데 4분, 5분 걸린 사람들. 그럼 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다 사례로 주로 나오니까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먼저 그 소멸사유 중에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 멸실하면 물권 소멸할까요? 상식이죠. 그때 우측에 넘어가서 포락한 토지의 성토와 소유권 부활 여부 판례 나와있죠. 그건 한번 읽어두고. 부동산에 결혼식에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지가 포락이 됐다고 말이야. 물에 잠겼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 일단 소멸하죠. 나중에 흙이 떠밀려서 성토가 됐어. 그러면 소유권이 다 이제 부활하는 거 그거 묻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도 나오잖아, 그 판례. 거기 어디가 붙냐? 그 판례 중에서 첫 번째 줄 마지막 줄 봐보세요. 복구거리와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했다 찾나요? 거기 핵심 구절이에요.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해버리면 영구의 소유권이 소멸되지, 성토됐다 그래서 소유권이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 공용증수 읽으면 되고 소멸시효 다 집중. 이 소멸시효가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는데 물권 8개 중에서 물권 총 8개가 있죠. 5개 물권은 바꿔 말하면 영익물권을 제외한 5개 물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효로 소멸이 안 돼. 예컨대 소유권과 같은 권리는 내가 내 소유물에 대해서 100년을 권리행사를 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로 내 소유권 소멸될 일이 없는데 이런 거를 소유권의 성질 중에 항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효로 소멸이 안 되는데 영익물권에 한해서는 시효로 소멸이 돼요.
영역물권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시효기간이 몇 년이냐? 아까 그렇게 했처럼 20년이라고 말이야. 영역물권은 시효기간이. 따라서 이제 이런 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이 토지를 빌려서 재산권을 취득했다고 말이야. 재산권을. 그러면 이게 물권이니까 재산권 설정 계약처라고 등기를 해야지 얘가 재산권이나 물권을 취득 얘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겠다 말이야. 그러면 토지 사용권은 얘한테 있어요. 근데 재산권자가 몇 년간 20년간 뭘 안 했다? 재산권 행사 안 했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치를 했다고 말이야. 그럼 20년 지난과 동시에 이저 재산권은 뭐 한다? 시효로 소멸한다. 요 이야기야. 이 말 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멸시효로 소멸된다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영역물권은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엄청나게 중요해. 빌려 쓰는 권리들이니까. 근데 재산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세 가지가 영역물권인데, 흔히 영역물권 안에서는 소멸시효로 소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 눈으로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여기 재산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엄청나게 장기야. 해서 현행 법제상으로 최단기만 제한이 되어 있고, 목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서 재산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서 최단기만 30, 15, 5년 이상 제한이 되어 있어요.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고. 최장기는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례하면은 영구 무한의 존속권을 약정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본다고. 이런 걸 시험 많이 물어보고 존속권이 문제가 되니까. 지역권은 최단기든 최장기든 일체 제한이 없어요. 이것도 물론 영구 무한의 존속권을 약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 근데 전세권만 최장기가 10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위에 두 개는 최장기에 제한이 없어. 그래서 영구 무한의 존속권을 약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세권은 최장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10년. 그럼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이론상으로 물권은 시효기간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0년이라고 그랬죠? 재산권자가 20년간 권리행사 안 해야지 재산권이 시효로 소멸된다 그 이야기라고. 그러면 재산권하고 지역권은 존속기간 20년 이상이 될 수 있죠? 최장기 제한이 없으니까. 심지어 영구만의 존속기간 약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전세권은 최장기가 몇 년이요? 10년. 그러면 전세권의 경우는 최장기 길어봐야 10년 넘어는 안 되니까 전세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경우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최장기가 10년 제한됐으니까 전세권이 시효로 소멸되려면 전세권자가 20년 이상 전세권 행사 안 해야 된다니까. 근데 길어봐야 몇 년이요? 10년. 20년 이상 권리 행사 안 하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 따라서 학자들은 여기 위에 두 개는 이제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단계로 여기 재산권의 경우는 여하튼 간에 이제 시효로 소멸이 되는데, 여기서 또 물어본 게 하나가 있다고. 요 경우에 187조가 적용되냐 186조가 적용되냐 요게 문제라는 건데, 여기 시효가 완성이 되면 20년이 지나기만 하면 의료 재산권 등기를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재산권이 소멸하는가? 그러면 187조겠죠. 아니다. 20년 지나고 더 나아가서 A 앞으로 되는 재산권 등기를 말소 등기해야지 재산권 소멸한다. 그러면 186조고 어디에 해당되냐? 이런 걸 또 물어본다고. 어디에 해당될까요? 뭐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 상식. 요거 재산권이 저번에도 한번 가르쳐줬어. 소멸이 돼야지 땅 사용권 없어지죠. 그 토지 반환이 된다고. 만약에 말소 등기 해야지 재산권 소멸한다고 가정하면 재산권 등기를 말소시킬 때까지는 재산권이 존속하는 셈인데, 그럼 얘가 계속 사용을 해. 반환해 줄 필요가 없고 힌트 다 주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얘가 2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안 하고 있어. 땅이 방치되고 있고. 그럼 어떤 게 바람직해요? 빨리 재산권을 소멸시키고 얘한테 돌려주어서 소유자로 또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힌트 있는 대로 다 줬어. 그럼 여기서 187조에서 재산권 소멸되는 거 봐야지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186조일까요? 당연히 우회잖아. 시효만 완성되면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바로 재산권 소멸.
땅세권 없다? 반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187조가 적용돼. 법 공부는 생각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 외우면 외울수록 실력이 조그랑 망통이 돼. 머리는 경직돼서 일체 사고들 못하게 되고, 외우기만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실력이 무한대로 늘어. 자꾸 생각을 하라고.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알겠죠. 이제는 민법 5조 배웠으면 이 정도는 사고해야 돼. 거기까지. 그 다음 물건의 포기 가르쳐 드렸어다. 지상권을 포기했다.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뭐 해야 돼? 등기.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잖아. 186조. 복습 좀 하라니까. 186조. 법률행위로 나온 부동산 물건은 등기와 물건 매입을 한다. 186조. 이 법률행위가 뭐예요? 물권행위. 물권행위. 권리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잖아. 그거 등기해야 되잖아. 저번 주 가르쳐 줬잖아. 그 원리 가르쳐 주면 그 원리 좀 배워. 저한테는 내가 다른 민법에서 가장 뛰어난 점이 뭐냐 그러면 나는 원리를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공부를 줄여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 그걸 터득을 못해.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대학 간혹 가다가 선문 나오면서 한마디씩 하는 걸 잘 귀담아 들으시라고. 그게 여러분한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독행위도 여기잖아. 물권행위. 등기해야 되잖아.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잖아. 외울 필요 없다고. 그 다음 밑에 보면 판례 2개가 나왔는데 이 2개가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특히 밑에 공유지분의 포기는 최근 판례인데 요게 이제 원래는 앞쪽에 합유지분의 포기가 난 판례가 시험에 노상 출제가 되다가 공유지분 포기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판례가 없다가 최근에 뒤에 넘겨보세요. 최근 판례죠. 그 2016년도인가 17년도가 나온 판례라고. 그 다음 작년부터는 이 판례가 또 출제가 되고 있어. 근데 원리는 똑같아. 원래는 이 합유지분을 포기하고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이 판례는 소유권 부분 공동소유의 공유합의에 이 판례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책을 보면 거기에는 또 이 판례가 없어. 참 희한한 사람이 이 책 쓴 사람이. 이게 이제 권리를 포기하니까 이 부분에다 써놨던 거야. 원래는 합유나 공유 부분에 이 판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 판례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 합유하고 공유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지만 합유지분을 포기하거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 이것도 권리 포기라는 점에서 뭐에 해당이 된다? 단독행위. 단독행위.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 몇 조가 적용이 된다? 186조가. 그래서 이 경우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말소 등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권리를 포기하면 말소 등기를 보통 하는 거야. 그런데 합유지분 포기나 또는 공유지분 포기하면은 말소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거야. 왜냐? 그 포기한 지분은 다른 합유자, 다른 공유자에게 넘어가. 그러니까 이전 등기하는 거요. 말소 등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단독행위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는 해야 된다. 그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그 2개 판례가 다 시험에 엄청나고 앞쪽에 합유지분 포기는 두 번째 줄의 핵심. 합유지분의 포기라고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면 등기의 효력이 있고 차였나요? 186조가 적용된다고 말이야. 그 다음 밑에 판례. 요게 이제 최근 판례로서 요거는 작년부터 이제 집중 출제가 되고 있는데 뒤에 넘겨서 이것도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공유자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됐는데 그 밑에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따라서 민법 186조에서 등기를 해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효력이 발생한다. 그 결론이 거기 씌어 있고 이것도 다 등기하죠. 186조가 적용됐잖아. 그것이 이제 이 등기는 전부 무슨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줄 이전 등기한다 씌어 있잖아. 왜 이전 등기한다고요? 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 달리 말소 등기 안 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그 부분만 딱 체크를 해두고 시험에서는 하도 물어보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면 다 해결이 되고 왜? 이렇게.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공유합의 배울 때 하자. 시험에는 쏟아 나오니까 체크 딱 하고. 그 다음 존속기간은 만료. 가로천 5번.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등 영유물권은
존속 개념 만료가 되면 소멸이 되죠? 이 점은 한 번씩 물어보는데 186조가 적용되나요? 187조가 적용되나요? 지상권 같은 경우 존속 개념 만료되면 지상권이 소멸이 돼. 186이요, 7이에요. 이것도 저번에 가르쳐 드렸어. 187이죠. 기간 끝나면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말소된게 안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 반환토록 해야지. 근데 말소된게 해야지 지상권 소멸한다고 가져가면 기간은 끝났는데 말소된게 하기 전까지 또 지상권이 전송하는 셈이니까 토지 사용을 얘가 계속해버리자. 그럼 모순이잖아. 다 존속기한 만료가 되면 말소된게 안 하더라도 영역물권은 자동 소멸.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네요. 생각이 하시라고. 이런 것까지 외우고 나면 아침 먹고 외우면 187 했다가 낮밥 먹고 외우면 또 186으로 갔다가 이것도 공부라고 노트장에 써서 또 외우고 다닌다고. 그거 공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생각. 법은 상식이니까. 그 다음 시험에서 이제 앞뒤로 줄 때는 혼동이니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 여기에 이제 민법에 물권의 소멸사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90% 이상 여기에 출제가 되고, 그러면 혼동은 뭐냐? 이런 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하게 기속하는 것을 혼동 그래요. 말은 어불쩍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빌려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앞으로 지상권 등기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두 가지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하게 기속이 됐죠. 그러면 얘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 지상권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내 땅이니까. 그러면 이 지상권이 소멸이 돼야죠. 이때 이 두 가지 지위가 동일하게 기속하는 것을 혼동이라고 부르고, 혼동이 일어나면 제한물권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상권, 영역물권은 소멸. 그래서 이 혼동도 물권의 소멸사다 이야기야. 이때 시험에서도 이걸 물어봐. 진짜 외우지 마세요. 이 경우에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187이냐 186이냐 물어봐. 또 이것도 외워. 그러니까 머리통 깨져본 거야. 외울 게 하도 많아서 외운 사람들. 법은 상식이야. 또 똑같이 해보세요. 이게 두 가지 지위가 동일하게 기속되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 등기를 말소 등기 해야지 소멸하는가요? 186인가? 혼동만 일어나면 지상권 등기를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자동 소멸하든가 그 이야기야. 어찌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으로. 그래서 자동 소멸하죠? 마찬가지라고. 말소 등기가 소멸하면 이미 소유자가 됐잖아. 근데 말소할 때 지상권을 같이 갖는 셈이 되잖아. 그럼 혼동 원리에 반하잖아. 이걸 빨리 소멸시켜야 되는데 몇 조로 봐야 돼요? 그게 외우지 마시라고. 혼동의 경우도 몇 조가 적용된다? 187. 이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셔. 예? 그러니까 실력이 늘고. 이거 하나하나 오늘만도 186이나 7이나 가르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거 외운다고 생각해보죠. 이거 머리통 깨진다고. 저기 161편인가 그 박스에 잔뜩 쓰였는 거 점점점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예? 그 해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 하더라도 생각 항상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뇌 세포하고 활성화가 되고 치매도 덜 걸리고. 치매 안 걸리라고 쌍똥 싸고 고스톱 치고 그러지 하지 마시라고 말이야. 중교사 공부한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면 치매 안 걸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또 있다고 말이야. 그 의의는 이제 읽으면 되고. 자, 여기 혼동이 시험에서 이제 집중 나오는 이유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 칠판 예를 잠깐 보자 말이야. 얘가 지금 지상권자예요. 그럼 이걸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혼동이 일어났고, 그럼 지상권이 소멸이 돼야죠. 이게 이제 원칙인데 외가 있다면 그게 191조 1항 단서인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191조 1항 단서에 외를 두고 있어요. 혼동으로 소멸해야 될 제한물권이 이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제3자로 되어 있어요. 권리 목적인 때는 혼동으로 제한물권은 소멸이 안 된다. 이런 외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191조 1항 단서인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규는 분명히 뭐라고 되느냐. 혼동으로 소멸해야 될 제한물권이 제3자로 되어 있어요. 권리 목적인 때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학설이나 판례가 이 제3자 범위를
확장 해석을 한다 말이야. 첫째, 법규에 제3자로 되어 있으니까 문구 그대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제한 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한 물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법규는 제3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확장해서 그래요. 제3자 말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혼동으로 제한 물권이 소멸이 안 된다 그 얘가. 그 위에는 이거야. 이 경우에 지금 얘가 재산권자인데 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해서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이 또 설정이 됐어요. 재산권은 전세권과 더불어서 저당권은 객체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재산권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취득 혼동이 났다 그래서 재산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얘 박살나죠. 저당권도 가치 없으니까. 따라 이 경우는 이 재산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됐다 말. 따라 이 경우는 저당권자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에 혼동으로 소멸돼서는 안 된다고 말. 따라 이 경우는 소유자도 되면서 동시에 재산권을 그대로 갖게 돼요. 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는 저 밑에 거라고 말이야. 법규는 분명히 제3자로 되어 있는데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제한 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거는 사례로 이런 거를 자주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컨대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선순위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다시 또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에 후순위로 병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줬고 동일 목적으로 저당권 여러 개 성립한다고 저번 주 가르쳐 줬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후순위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 동시에 채무자 이자로부터 저당 목적 있는 토지를 매수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말. 혼동이 일어났죠. 이 경우는 2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돼요. 자기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라 말이야. 여기 2번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선순위 1번 저당권자가 토지를 매수를 해서 소유권 취득 또 혼동이 일어났다 그 말. 그러면 이 경우도 얘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1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되는 거야 이야기인데 이 경우도 소멸이 되면 시험이 안 낼 거라 말이야.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 2번 후순위 고려가 있을 때 여기 있어야 돼요. 있을 때 선순위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자기가 토지 소유자면서 동시에 내 소유물의 저당권을 같이 갖는 셈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자 저당 요리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 법제상으로 소유자 저당은 허용이 안 돼요. 저당권은 내 소유물의 저당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부동산의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 저당은 우리 민법상 허용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외적으로 소유자 저당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왜 이 경우는 1번 저당권이 혼돈으로 소멸한다는가? 1번이 만약에 소멸이 되면 우리 저당권 제도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가르쳐줬다시피 순위 승진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1번이 소멸하면 2번이 1번으로 올라온다고 그렇게. 그럼 2번이 1번으로 올라오면 순위가 올라올수록 얘는 좋아서 입이 찢어질 거라고 말이야. 순위가 올라와서 돈 뜯길 일 없잖아. 제일 선순위를 배당받으니까. 근데 거꾸로 얘를 생각해 보라는 거. 얘는 이제 내가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내가 토지 소유자야 이렇게. 근데 내 토지야. 내가 돈 빌린 거 아니잖아 얘한테. 그 내 토지에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병이란 애가 가장 선순위로 1번으로 저당권을 가지니까 나한테는 불리가 하다고 말할게. 따라서 이 경우는 제3자 말고 나 자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말. 이게 존속이 돼야지 2번이 1번으로 못 올라온다 그 말. 이걸 막을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이 경우는 후순위 있을 때요. 여기 없으면 소멸하는 거고 이거 순위를 못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1번 저당권이 혼돈으로 소멸이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경우 이걸 갖고 놀아야 돼. 저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원칙 기억번 읽으면 되고 우측까지 문제는 동그라미 3번 외라고 말이야. 기억번에 제3자 이익을 보호한 경우 109번 단서 얘 들어놓은 거 쭉쭉 읽으면 되고 니인번에 본이익을 보호한 경우 판례 이거 칠판은 사례 이거 갖고 놀면 되고 사례는 이렇게 물어봐 이거 갖고 놀면 되고 판례 관련해서 앞에 두 개 판례는 무시해도 상관없고 제일 밑에 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게 기속한다. 자 했나요? 요게 주로 이제 191조 1항 단서 관련된 판례로서 시행에 출제된 판례인데 내용은 이런 것이고, 지금 갑이 주택 소유자 칠판, 요 우리 선순위로 임차권 취득, 물론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 다 해서 대항력 갖추고 그렇게 선순위 임차권 가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여기 주택이 후순위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선순위 임차권, 후순위 저당권, 동일 목적물 주택이 돼서 이때 선순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혼동이 일어났죠. 그럼 내가 주택 소유니까 임차권이 필요 없을 건데, 요게 임차권이 또 혼돈으로 소멸이 되면 마찬가지요. 저당권이 원래 후순위죠. 근데 이 순위가 또 올라온다고. 요게 소멸되면. 그럼 마찬가지요. 얘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나한테는 불이익이. 따라 이 경우도 제3자 말고 나 자신 본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임차권은 외주로 혼동이 소멸이 안 된다. 191조 방금 가르친 1항 단서가 유추 적용. 요 내용이라고. 임차권 혼동 소멸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 뒤에 넘겨서 거기 두 번째 판례, 대항력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만자 소멸, 여기 혼동으로 이제 이게 소멸된다 그건데, 요거는 주택임자보법 3조 사항을 이해를 해야 돼. 딱 옆에다가 주택임자보법 3조 사항 딱 써놓고 혼자 그걸 대비해서 배우는 거는 주택임자, 이 판례가 최근에 두세 번 출제가 됐어요. 그 판례가 따라서 알아야 돼. 또 실무에서도 이거 알아야 되고, 시험을 떠나서도. 따라서 주택임자보법 공부한 다음에 그 3조 사항, 주택임자 민법 말고 주택임자보법 3조 사항을 말해.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도는 모든 범상 주인은 양수령에 생기는 걸로 본다. 요 규정을 이해를 하면 요 판례는 공짜가 돼요. 그게 나 주택임자법을 안 배웠으니까 혼자 공부 대비해서 주택임자법 3조 사항 메모해놓고 나중에 배역을 하자 말이야. 그 다음에 점유권과 강압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은 바로 뒤에서 배워요. 왜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되는가를. 이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데, 따라서 뒤에서 배우고 나머지 집에서 있고 뒤에 쭉쭉 넘기고 점유권 펴보세요. 지금 이제 물건 8개가 이렇게 이제 오늘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물건 8개가 이제 크게 본권하고 점유권, 이제 우리가 물건을 기본 논리는 배웠으니까 둘로 구별이 되고, 여기 본권이 이제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물권 둘로 구별이 되고, 이 소유권을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등 뭐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물을 완전하게 지배한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다른 말로는 제한물권에 대응해서 완전물권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제한물권은 글자대로 소유권 행사를 일시로 제한한다. 그래 제한물권이고, 여기에 이제 유시간 표현을 빌려서 사용가치를 제한하냐 그러면 영익물권, 교환가치를 제한하냐 그러면 담보물권 그러는데, 남은 부동산 빌려 쓰는 거,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일시로 제한하는 거, 여기에 지금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 담보물권에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개인데, 질권은 시험법에 제외가 되고 그렇게. 먼저 여기 도표를 보면 본권하고 나머지 7개가 다 본권에 해당이 되는데, 점유권하고 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 점유권은 자체로는 2문제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지만 요즘은 보통 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 대신 이 점유권은 2문제 값어치를 갖는 게 아니라 본권 물어보면 이게 항상 점유권이 병존해요. 그래서 본권 물어보면서 점유권이 항상 튀어나와.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점유권 이해 못하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돼. 따라서 점유권은 대입되는 데서 알 수 있다시피 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점유권에 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되고, 점유권은 이런 권리를 말해요. 설명드려야 돼. 책에는 이제 이런 배경이 전혀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명드리시라고. 먼저 본권은 뭘 말하냐 그러면, 본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 그래요. 이걸 풀게 되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이거를 본권 그런다 말. 갑이 토지 소유자로서 동시에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다. 얘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권 그래. 얘가 설명드려야 된다니까. 설명을 일단은
방금 이야기했잖아. 책에 없다고. 책 찾아보면 나오냐고. 안 나와. 그냥 설명 들으시라고. 지금 가르쳐 준 것이 점유권 이해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 설명 들으시라고. 이런 게 책에 쓰였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갑이 지금 토지를 점유했다. 이유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토지를 점유하는 게 정당화되는 이유가 뭐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권 그런 다음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점유권인데 이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거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니까.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점유할 수 있냐 없냐는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 그랬다. 당연히 성립되는 물건이 점유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본권이 있냐 없냐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 소유자요. 동시에 소유자로서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노트북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노트북을 점유도 하고 있죠. 그러면 점유권과 물권도 같이 갖는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자 말로. 이번에는 을 도둑놈이 노트북을 훔쳐갔어요. 이렇게 노트북을 훔쳐갔다고. 그러면 이 도둑놈이 이제는 노트북을 사실상 집에 점유를 할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얘는 노트북을 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본권은 얘가 그대로 가져요. 근데 노트북을 점유는 못하지 않냐고 말이야. 그럼 얘한테는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대신 도둑놈을 보자고 말이야. 도둑놈이 훔쳐가서 노트북을 사실상 지배를 해요. 그러면 도둑놈이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을 한다는 거. 대신 얘는 이제 절취를 했기 때문에 이 노트북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소유권, 본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은 없다 그 말.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점유권은 권리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이 있냐 없냐 이거는 절대 쳐다보지 마라. 뭔만 보자. 점유하고 있냐 없냐 이것만 보라고 말이야. 물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그놈이 도둑놈이든 따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점유권과 물권이 인정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도둑놈에게도 점유권과 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인가? 그 이유를 깨우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이야. 이 도둑놈한테도 왜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데, 본권은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야. 이게 법공부 기본이야. 기초인문과정에서도 이미 가르쳐 줬는데, 기초인문과정에서도 국가 권력이 확립된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권리 구제 방법이 뭐인가요? 이게 법공부 기본이에요. 국가 권력이 확립된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구제 방법이 뭐가 있냐고 내묻는 거예요. 국가 구제가 원칙이죠.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는다고. 재판제도를 통해서.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그런데 옛날 국가 권력이 확립되기 전 온시 사회의 경우는 국가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갑 온신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왔다. 을 온신이 뺏어갔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갑은 돌멩이 뺏어간 놈한테 강제로 또 돌멩이 뺏어오는 거예요. 얘가 한번 쳐서 눈이 멀었다. 가서 또 뭐예요? 같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자력구제 동해 보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일반적이었다 말.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실력을 행사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하다 보니까 사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야. 사회 평화나 질서가 깨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야. 우리가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게 되면 사회 질서나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내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예요? 국가. 집에 가서 애기들 공부 열심히 시키세요. 특히 사회 공부. 다 사회 시간에 배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국가라고 말할게. 그래서 국가 권리 항때 문명사에서는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는다. 그래서 국가 구제, 재판제도가 원칙이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상 사람은 자력구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야. 스스로 실력을 행사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칠판을 보라고. 노트북 얘가 훔쳐갔다고 지금 예를 들어줬죠. 지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며칠 뒤에 길을 가다가 얘를 만났어. 얘가 편의점 앞에서 내 노트북 켜놓고 보고 있더라 말. 그야말로 우연한 사정에서. 그러면 자력구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법규 기본이야. 자, 자력구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력 그대로 실력을 행사해서 구제받는다 그 이야기니까 강제로 노트북 뺏어오는 거겠죠? 이게 자력구제예요. 자, 국가구제 해보세요. 참말로 이거 뭐 기초 인문과정에서 가르쳐준 걸 지금 호관했어요. 국가구제. 소송 제기하죠. 일단 노트북 내 거 돌려다오. 반환해버리면 소송 제기할 필요 없어. 근데 얘가 거부하면은 국가구제를 해야죠. 강제로 못 뺏어오니까. 자력구제는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가 우리 취향에 맞아요? 우리과가 맞잖아. 여러분 같으면 내 노트북 이세 가지고 있는데 강제로 뺏어오고 싶지. 언제 소송 제기하고 그러냐고 말이야. 시일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국가구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력구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판다. 근데 자력구제가 무제한 허용이 되면 사회평화나 질서가 깨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도둑놈 을 하나면 자력구제 한다고 해서 사회질서나 평화가 깨질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 사회는 층층시하로 도둑놈 천국이야. 근데 자력구제가 무제한 허용이 되면 여기저기서 업어치고 매치고 팔도까지 비틀고 간다고. 왜 비틀어요? 이 새끼가 내 지갑 뺏어갔다고. 강제로 뺏어오고. 너는 왜 이 새끼 뺏어? 이 새끼는 내 저 반지를 또 가져간 놈이라고. 강제로 뺏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질서 평화가 깨진다고. 따라서 결론. 자력구제를 금지를 시켜야지 결론 사회평화나 질서가 유지가 된다고 말할게. 그래서 나오게 된 국가였고.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자력구제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고. 이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라고. 그럼 내가 멍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쳐다봐. 이런 분들은. 뭘 물어보러 오냐 그러면 이렇게. 내가요 친구한테요 1,000만 원 빌려줬거든요. 근데 갚기로 한 날을 지났는데도 왜 안 갚아요? 이거 어찌해야 돼요? 깎아봐요. 이렇게 물어보라. 그럼 제가 더 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뭐하러 물어보세요?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뭐 하면 돼요? 국가구제. 반환 청구인데 안 하잖아. 그럼 반환 청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야 되잖아. 국가구제 해야 되니까.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친구조사 강제 집행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저한테 물어볼 때는 이걸 몰라서 물어볼 일은 없을 것이고 저 같은 똑똑한 미문에서 배우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 인문과정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기대하고 왔겠죠. 소송 말고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이 없냐고. 그러면 자력구제 하시면 돼. 그래서 안 없어진 게 뭐예요? 동네 똘마니들이요. 똘마니들 5대5로 나눠 먹으면 돼. 돈 강제로 뺏어오는 애들 있잖아. 영화 보면 해결사한테 의뢰하면 돼. 그러면 너 500, 나 500 이렇게. 그 해결사가 안 없어지는 거야. 자력구제 때문에.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고. 답은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지 마시라고. 저한테 그러면 깡패 소개시켜달라는 소리야. 물론 내가 옛날 소개시킨 것도 있었어. 그건 하도 안타까워서. 그럼 나쁜 새끼 죽여버리려고. 정말로. 이제 세월이 워낙 흘러가서 나 공소시효 다 끝나버리니까 이제 누가 알아도 쟤 나한테 못 물어. 그래서 이야기하지 마라. 15년 전에. 하도 안타까워서. 오직했으면 나한테 이런 거 그런다 웃으면 절대 이런 말은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럼 또 저한테 부탁하라요 그러고.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그 불법인데. 답은 나와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 자력구제를 금지를 시켜야지 사회평화 유지가 되는데 끊임없이 사람은 자력구제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 자력구제를 금지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 말이야. 그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회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예컨대 이 사례 같으면 이걸 놓고 계속 연구를 해본 거 답은 나왔어. 사회평화나 질서를 유지하려면 이 사람들의 자력구제를 뭐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럼 막는 방법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해봤다는 거. 연구를 해봤더니 이 도둑놈한테도 일단은 뭔가
권리 하나 주어서 보호를 해주자 그 말이야. 도둑놈한테도. 근데 이게 노트북을 훔쳐간 도둑놈이니까 얘한테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더라는 거야. 권리가.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가 무릎을 탁 쳤어. 이 자식을 계속 관찰해 보니까 얘가 노트북을 만지작하고 있다는 거야. 만지작.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제 무릎을 쳐 됐다. 저거라도 뭐 해주자. 권리로서 보호해주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예요? 만지작 점유권.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줄 수 있는 권리가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얘한테 노트북이나 점유권 인정해 준 거야. 그럼 이제 해보자. 자, 얘가 만나서 도둑놈을 자력구조한 유혹을 떨치면서 실력을 향해서 노트북을 강제로 뺏어갔어.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점유권도 현행민법상 물권으로 되어 있어. 자, 저번 시간에 물권 주권 가르쳐줬죠? 물권 주권 점유권 침해 당했잖아. 그 물권 주권 인정이 돼. 얘가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점유권도 물권 조건 세 가지가 똑같이 단정이 돼. 반환 청구, 방해적 청구, 방해방 조건이. 점유권 침해 당했잖아. 강제로 뺏어갔으니까.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이 도둑놈한테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 그 노트북 반환이 줘야 돼. 미안하다 그러고. 그런 다음에 내가 소유자잖아. 다시 반환에 적법 절차를 거쳐서 반환 받아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력구제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도둑놈의 점유권 침해했기 때문에 얘가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행사하면 반환해 줘야 되니까 시잘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따라서 결론은 핵심이 이거예요. 왜 점유권과 물권이 이 도둑놈한테 인정된 이 점유권 물권이 나오게 됐느냐? 자력 구제를 금지시킴으로써 사회 평화나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점유권과 물권이 나왔다. 이 배경을 꼭 이해를 하라 그 말이요. 이게 민법의 기본이요. 자력 구제를 금지시킴으로써 사회 질서나 사회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점유권과 물권이 나왔으니까 이런 도둑놈한테도 점유권과 물권이 인정이 되는 거라고 말.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이게 민법 법공부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먹으면 된다 말. 좀 쉬었다.